여러분, 타지마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순백의 대리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 지극한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모두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타지마할의 그 눈부신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는 타지마할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의 뺨에 흐르는 한 방울의 눈물.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거대한 건축물이 품고 있는 그 애틋한 사랑과 슬픔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에 이 타지마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서가 우리가 늘 보던 그 웅장한 건물 바깥에 전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의 뺨에 흐르는 눈물방울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전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뭄타즈 마할.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였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1631년에 무려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샤자한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념비를 짓겠다고요. 와, 정말 거대한 약속이죠?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됐을까요? 그냥 예쁜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기술과 예술이 총동원된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건축 기간만 무려 22년, 1631년에 시작해서 1653년에 끝났어요. 22년이라니. 감이 오시나요?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이 건물 하나에 고스란히 들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동원된 장인만 2만 명. 그냥 일꾼들이 아니었어요. 제국 전체는 물론이고 저 멀리 페르시아, 심지어 유럽에서까지 온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죠. 페르시아 서해가, 유럽 보석 세공사, 진짜 말 그대로 당대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대리석을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코끼리가 1000마리가 넘었대요. 이 코끼리들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순백의 대리석을 실어 날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의지와 동물의 힘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지 않나요? 자, 그럼 건축 기술은 어땠을까요? 이건 정말 경이로울 정도예요. 먼저 완벽한 대칭. 이건 이슬람, 페르시아, 인도 양식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룬 결과고요. 또 피에트라 두라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건 대리석을 파내고 그 안에 색색의 준보석을 끼워 넣어서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교함이 정말 입이 똑 벌어질 정도죠.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저 4개의 참탑, 미나렛인데요. 이게 완벽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살짝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대요. 왜냐? 혹시라도 지진이 났을 때 중앙에 있는 뭉타즈 마을의 무덤을 덮치지 않고 바깥으로 쓰러지게 하려는 정말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이런 공학적인 설계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타지마할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이 걸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영감을 준 곳도 봐야 하고 또 강 건너편으로 가서 완성된 그림을 봐야만 합니다. 타지마할 이전에 바로 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기타지라는 별명을 가진 이티마드 우드 다울라의 묘예요. 타지마할보다 먼저 지어졌고 인도에서 처음으로 건물 전체를 흰 대리석으로 만든 무덤이죠. 크기는 작지만 마치 보석함처럼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정교해요. 말하자면 타지마할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있다면 이 아기타지는 그 서사시를 위한 아름다운 서문, 프롤로그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다음은 강 건너편에 있는 달빛 정원, 메타부 바그입니다. 여긴 그냥 경치 좋은 곳이 아니에요. 샤자한은 애초에 이 정원과 타지마할이 강을 사이에 두고 완벽한 대칭을 이루도록 설계했어요. 지상의 정원과 천상의 무덤처럼요. 그러니까 타지마할은 이 메타부 바그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작품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같은 여행자들은 샤자한이 의도했던 그 완벽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타지마할의 흰 대리석은 사실 거대한 캔버스나 마찬가지예요. 해가 뜨고 지면서 빛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옷으로 갈아입거든요. 해뜰녘에는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가 한낮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빛나죠. 그리고 해질녘에는 부드러운 분홍빛에서 붉은색으로 변해가는데 와, 정말 황홀합니다. 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색깔의 마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보는 게 최고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조용히 생각에 잠겨서 강에 비친 완벽한 대칭을 보고 싶다? 그럼 무조건 강 건너 메타보바그에서 일몰을 보세요. 인생샷,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사진이 필요하다? 그럼 근처 호텔 루프탑 레스토랑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나 타지마할 다녀왔다 하는 가장 클래식한 인증샷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 유명한 다이애나 벤치에 앉아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상징을 만든 샤자한의 말년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으로 끝납니다. 타지마할을 짓는 데 들어간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나라 재정이 휘청거렸고 결국 아들한테 와위에서 쫓겨나 아그라성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는 남은 여생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무덤을 차갑고 쓸쓸한 성의 창문 너머로 멀리서 바라보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걸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타지마할은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이 만든 최고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한 제국의 모든 걸 쏟아부어 만든 절대 권력의 과시였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뺨에 흐르는 저 눈물방울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이겠죠?